안녕하세요. 오늘은 우리가 살아가는 자본주의 사회에서 부가 어떻게 축적되는지, 그리고 개인이 어떻게 부를 쌓아갈 수 있는지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혹시 이런 생각 해본 적 있으신가요? 왜 부자는 점점 더 부자가 되고 나는 열심히 일해도 돈이 모이지 않을까?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그 답을 찾을 수 있을 겁니다. 1. 자본주의란 무엇인가? 먼저 자본주의가 무엇인지부터 알아봅시다. 자본주의는 한마디로 생산수단을 개인이 소유할 수 있는 경제체제입니다. 쉽게 말해서 공장이나 기계, 토지 같은 것들을 개인이나 회사가 소유하고 이를 이용해서 돈을 벌 수 있는 시스템이에요. 자본주의의 핵심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 사적 재산권이 보장됩니다. 내가 번 돈으로 산 것은 내 것이고 누구도 함부로 빼앗을 수 없어요. 둘째, 자유시장에서 경쟁이 이루어집니다. 더 좋은 상품을 더 싸게 만드는 사람이 성공하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자본주의는 자본을 가진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을 나누게 됩니다. 자본을 가진 사람은 자본가, 자본이 없어서 노동력만 팔 수 있는 사람은 노동자가 되는 거예요. 이 구조가 바로 부의 축적과 직결되는 핵심 포인트입니다. 2. 부의 정의, 자산 대 소득. 그럼 부가 정확히 무엇인지 정의해 보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부와 소득을 헷갈리는데 이 둘은 완전히 다른 개념입니다. 소득은 흘러가는 물과 같습니다. 매월 받는 월급, 아르바이트비, 용돈 등이 소득이에요. 일을 하면 들어오고 일을 안 하면 끊어지는 돈이죠. 부는 저장된 물과 같습니다. 현금, 예금, 주식, 부동산 등 내가 가지고 있는 자산의 총합에서 빚을 뺀 것이 부예요. 더 중요한 건 자산의 개념입니다. 자산은 내 주머니에 돈을 넣어주는 것이라고 정의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주식을 사면 배당금을 받을 수 있고, 부동산을 사면 임대료를 받을 수 있고, 사업을 하면 이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부채는 내 주머니에서 돈을 빼가는 것이에요. 대출금, 카드빚, 할부금 등이 부채죠. 많은 사람들이 실수하는 게 자동차나 명품 같은 것을 자산이라고 생각하는 건데 이것들은 사실 부채에 가까워요. 돈을 계속 빼가거든요. 진짜 부자가 되려면 자산을 늘리고 부채를 줄여야 합니다. 3. 노동의 가치와 한계. 대부분의 사람들은 노동을 통해 돈을 벌죠. 하지만 노동만으로는 부자가 되기 어려운 구조적 한계가 있습니다. 자본주의에서 노동자와 자본가의 관계를 생각해 보세요. 예를 들어 한 공장에서 노동자가 하루 종일 일해서 100만 원 가치의 제품을 만들었다고 합시다. 하지만 노동자가 받는 임금은 하루 8만 원이에요. 나머지 92만 원은 어디로 갔을까요? 일부는 재료비, 전기세 등 비용으로 나가고 일부는 자본가의 이윤이 됩니다. 이 이윤이 바로 자본가가 부를 축적하는 원천이에요. 노동의 한계는 여기서 나타납니다. 첫째, 시간의 한계. 한 사람이 일할 수 있는 시간은 하루 24시간이 최대예요.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물리적 한계가 있죠. 둘째, 체력의 한계. 나이가 들면 체력이 떨어지고 아프면 일을 못해요. 노동력에만 의존하면 언제까지 일할 수 있을까요? 셋째, 대체 가능성. 기술이 발달하면서 사람이 하던 일을 기계나 AI가 대신하게 돼요. 노동자는 언제든 대체될 수 있어요. 넷째, 잉여가치의 착취. 노동자가 만드는 가치보다 받는 임금이 항상 적어요. 그 차이가 자본가의 이윤이 되죠.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노동소득만으로는 한계가 있으니 자본소득을 만들어야 합니다. 4. 금융지식의 중요성. 부를 축적하려면 반드시 알아야 할 것이 금융지식입니다. 특히 복리의 개념을 이해하는 것이 핵심이에요. 복리는 이자에 이자가 붙는 것입니다. 단순해 보이지만 이 힘은 정말 무시무시해요. 72법칙을 소개해 드릴게요. 71을 수익률로 나누면 원금이 2배가 되는 기간을 알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연 12% 수익률이면 72 나누기 12, 6년마다 2배. 연 8% 수익률이면 72 나누기 8, 9년마다 2배. 연 6% 수익률이면 72 나누기 6, 12년마다 2배. 1,000만 원을 연 12%로 투자한다면 6년 후 2천만 원, 12년 후 4천만 원, 18년 후 8천만 원, 24년 후 1억 6천만 원. 이게 바로 복리의 마법입니다. 하지만 복리는 양날의 검이에요. 빚에도 복리가 적용되거든요. 카드 빚의 연이율이 24%라면 72 나누기 24, 3년마다 빚이 2배로 늘어나요. 그래서 금융 지식이 중요한 거예요. 복리를 내 편으로 만들어야 해요. 투자의 기본 원칙도 알아야 합니다. 분산 투자. 계란을 한 바구니에 담지 마세요. 여러 곳에 투자해서 위험을 분산해야 해요. 장기 투자. 복리의 힘을 제대로 누리려면 시간이 필요해요. 단기적인 등락에 흔들리지 말고 장기적으로 접근하세요. 정기적 투자. 매월 일정 금액을 꾸준히 투자하는 것이 좋아요. 이를 달러 코스트 에버리징이라고 해요. 리스크 관리. 잃어도 되는 돈으로만 투자하세요. 생활 자금까지 투자하면 안 돼요. 5.
자산 투자의 종류와 전략. 이제 구체적인 투자 방법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주식 투자. 주식은 기업의 일부를 소유하는 것이에요. 회사가 잘 되면 주가가 오르고 배당도 받을 수 있어요. 장점. 높은 수익률 가능. 적은 돈으로도 시작 가능. 유동성이 좋음. 단점. 변동성이 큼. 손실 위험. 부동산 투자. 부동산은 땅이나 건물에 투자하는 것이에요. 장점. 안정적인 임대 수익. 인플레이션 해지 효과. 레버리지 활용 가능. 단점. 큰 초기 자본 필요. 유동성이 떨어짐. 관리의 번거로움. 사업 투자. 직접 사업을 하거나 다른 사람의 사업에 투자하는 것이에요. 장점. 무한한 수익 가능성. 자신의 능력으로 결과를 좌우할 수 있음. 단점. 높은 실패 위험. 많은 시간과 노력 필요. 채권 투자. 정부나 기업에 돈을 빌려주고 이자를 받는 것이에요. 장점. 안정적인 수익. 원금 보장. 단점. 낮은 수익률. 인플레이션 위험. 포트폴리오 구성. 이 모든 투자를 적절히 섞어야 해요. 6. 부의 불평등과 그 원인.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부의 불평등이 심화되는 경향이 있어요. 왜 그럴까요? 자본의 수익률이 경제 성장률보다 높기 때문입니다. 쉽게 말해서 돈이 버는 돈의 속도가 전체 경제가 성장하는 속도보다 빠르다는 뜻이에요. 예를 들어 경제 성장률 연 3%, 부동산 수익률 연 5%, 주식 수익률 연 8%. 자본을 가진 사람은 경제 성장률보다 빠르게 부를 늘릴 수 있지만 노동자는 경제 성장률 수준으로만 소득이 증가해요. 시간이 지날수록 이 격차는 벌어지죠. 부자는 더 부자가 되고 일반인은 상대적으로 더 가난해져요. 복리의 힘도 부의 불평등을 가속화해요. 1억을 가진 사람과 1,000만 원을 가진 사람이 같은 수익률로 투자한다면 1억 곱하기 10%, 1,000만 원 수익, 1,000만 원 곱하기 10%, 100만 원 수익. 절대적인 수익 격차가 점점 벌어지는 거죠.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가능한 한 빨리 자본을 축적해서 복리의 힘을 내 편으로 만들어야 해요. 7. 개인의 부축적 전략. 이제 실제로 어떻게 부를 축적할 수 있는지 구체적인 전략을 알아보겠습니다. 1단계. 절약과 저축. 부의 첫 번째 법칙은 벌어들인 돈보다 적게 쓰는 것입니다. 가계부를 써서 지출을 파악하세요. 필요한 것과 원하는 것을 구분하세요. 고정비부터 줄여보세요. 수입의 최소 20%는 저축하세요. 2단계. 비상금 마련. 투자하기 전에 비상금부터 마련하세요. 월 생활비의 3개월, 6개월분을 예금으로 준비해두세요. 3단계. 투자 시작. 비상금이 준비되면 투자를 시작하세요. 초보자 추천 순서. 1. 예적금으로 투자 감각 익히기. 2. 인덱스 펀드나 ETF로 시작. 3. 개별 주식 투자. 4. 부동산 투자. 4단계. 수동적 소득 창출. 일하지 않아도 들어오는 소득을 만드세요. 방법. 배당주 투자, 부동산 임대, 저작권, 특허권 확보, 온라인 비즈니스 구축. 5단계. 지속적인 학습. 금융 지식을 계속 업데이트하세요. 경제 뉴스 읽기, 투자 서적 읽기, 전문가 강의 듣기, 투자 커뮤니티 참여. 구체적인 목표 설정. 1년 목표 비상금 1,000만 원 마련. 3년 목표 투자 자산 3천만 원 구축. 5년 목표 연 수동적 소득 500만 원 달성. 10년 목표 수동적 소득으로 생활비 해결 실천 팁. 매월 자동이체로 투자하세요. 투자 일기를 쓰세요. 감정에 휘둘리지 마세요. 꾸준함이 가장 중요해요. 8. 리스크 관리와 주의사항. 투자에는 항상 위험이 따라요. 리스크를 제대로 관리하지 않으면 큰 손실을 볼 수 있어요. 주요 리스크. 1. 시장 리스크. 전체 시장이 하락할 위험. 2. 신용 리스크. 투자 대상이 망할 위험. 3. 유동성 리스크. 필요할 때 팔 수 없는 위험. 4. 인플레이션 리스크. 물가 상승으로 실질 가치가 떨어질 위험. 리스크 관리 방법. 분산 투자, 여러 자산의 투자, 자산 배분, 나이와 상황에 맞게 조절, 정기적 리밸런싱, 목표 비율 유지, 손절매 설정, 일정 손실 시 매도 절대 하지 말아야 할 것, 생활 자금으로 투자하기, 빚내서 투자하기, 한 곳에 몰빵하기, 단기 투기하기, 감정적으로 판단하기. 오늘 자본주의와 부의 축적에 대해 알아봤어요. 핵심을 정리하면 1. 자본주의에서는 자본을 가진 자가 유리해요. 2. 부는 자산에서 나오고 복리의 힘이 중요해요. 3. 노동소득만으로는 한계가 있어요. 4. 금융 지식을 바탕으로 투자해야 해요. 5. 가능한 한 빨리 시작하고 꾸준히 해야 해요. 부자가 되는 것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아요. 하지만 올바른 지식과 꾸준한 실천이 있다면 누구나 경제적 자유를 얻을 수 있어요. 가장 중요한 건 지금 당장 시작하는 것입니다. 내일부터가 아니라 오늘부터 말이에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려요. 질문이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